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온라인 3차 시수업 변동대의 마그마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온라인 주간 때 배웠던 걸 잠깐 상기를 시켜보면 뭘 배웠을까요? 그쵸,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론, 그리고 열점, 요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자, 열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플룸이? 맞아요. 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하플룸이 어디 이렇게 지각까지 뚫고 올라와서 빵 하고 터지죠. 자,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고 있는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 고정된 이 점을 우리는 열점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때 이렇게 멘틀과 핵의 경계로부터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멘틀을 녹이면서 올라오는 이런 물질을 우리는 마그마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 이 마그마 생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 마그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그마의 활동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자, 마그마 어떨 때 만들어질 수 있냐, 생성 조건과 생성 장소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마라는 게 뭐냐? 우리가 계속 마그마 하는데, 자, 마그마라는 건 뭐냐면 고체가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 그 상태를 우리는 마그마라고 해요. 그럼 어디를 녹이냐? 는 지각이나 멘틀을 녹여서 만들어진 액체 상태를 우리는 마그마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이나 멘틀을 녹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 지각, 멘틀 하면은 규산염 용융체예요. 규산염 물질. 자, 규산염이라고 하는 거 우리 1학년 때 잠깐 공부했어요. 어떤 성분이 많을까? 규소와 산소 성분이 많은 걸 우리는 규산염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배웠지? 마그마 바다에서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밀도가 큰 애들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로 떠서 지각과 멘틀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중 밀도가 작은 물질을 규산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규산염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앞에서도 배웠냐면 방사성 동위 원소가 많이 포함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마그마라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봐볼게요. 마그마가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녹이냐에 따라, 어느 부분을 녹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마그마, 세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그 전에 이 화산체 모양을 좀 봐볼게요. 어떤 애들은 마그마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낮은 화산체 모양을 볼 수 있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경사가 급한 화산체의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다른 이유는 뭘까? 똑같은 마그마가 올라오지만 경사가 달라. 그 이유는 마그마의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종류가 다르니까 분출 모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떤 마그마의 종류가 있는지 지금 여기로 한번 봐볼게요. 자, 구분 기준은 일단은 얘가 규산염 용융체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SiO2, 규산염. 이 SiO2 함량에 따라서 우리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질 마그마로 일단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얘가 구분 기준이기 때문에 수치는 좀 알아둘게요. 자, 52%와 63%가 구분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52%보다 낮은 거를 이제부터 우리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부를 거고, 52와 63% 중간에 있는 거를 우리는 안산암질 마그마, 52와 63 중간을 안산암질, 그리고 63 이상이 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부를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구분 기준은 SiO2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 SiO2 함량에 따라서 뭐가 이제 또 결정이 될 수 있냐면 마그마의 종류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온도와 점성. 자, 점성 보기 전에 우리는 뭘 판단을 할 거냐면 유동성을 같이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온도, 유동성.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장 먼저 만들어져. 그래서 온도가 어떠냐면 가장 높아요. 그래서 1000도 이상을 우리는 현무암질 마그마로도 볼 수가 있어. 자, 온도가 높을수록 어떠냐면 얘는 잘 흐를 수 있어. 즉, 온도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은 거예요. 온도와 유동성은 비례관계. 자, 잘 흘러. 그러면 이 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끈적이는 거야. 끈적임. 자, 유동성이 높을수록 어떨까? 끈적임은 덜하겠죠. 그래서 점성은 낮게 되는 거야.
반대로 유문함질 마그마에서는 이 산소의 함량이 높고 온도가 어떠냐면 점차 식으면서 낮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무암질에서 유문암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자,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동성은 어떨까? 유동성은 그치, 낮겠지. 온도가 낮으니까. 그럼 유동성이 낮다라는 건 점성이 어떨까? 끈적이는 게 심하겠죠. 그래서 유동성과 점성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겠죠? 자, 이것도 연결을 시켜보는 거야. 자, 잘 흘러.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경사는 어떨까? 마그마가 올라오자마자 잘 흐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잘 흘러.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낮게 돼. 그래서 완만하고 그에 따른 우리가 용암대지, 순상화산체를 우리는 낮은 화산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낮아. 잘 흐르지 못하는 거야. 잘 흐르지 못하니까 어떠냐면 경사가 이렇게 높아요. 그걸 우리는 종상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마그마라고 했던 거를 우리는 SiO2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더라. 얘들아,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그마의 종류는 나중에 얘네가 굳으면 어떻게 될까? 화성암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마그마 구분 기준에 따라 화성암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 뒤에 나오니까 이거 부분은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마그마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떨 때 현무암질, 어떨 때 유문암질 마그마를 볼 수 있는지 그 조건과 장소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떨 때 지각과 멘트를 녹여서 녹게 되는지 그 조건을 먼저 살펴볼게. 선생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가로축은 온도 그래프고 세로축은 깊이라고 해볼게. 땅 깊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깊이가 증가할수록 압력도 어떻게 될까? 압력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깊이와 압력의 관계는 비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용융곡선을 볼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용융곡선. 그러면 자, 얘가 용융곡선이야. 근데 우리 현재는 지금 여기 이 지점에 있다라고 해볼게. 자, 용융곡선보다 온도가 낮지. 자, 용융이라는 건 뭐야?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지점을 이은 거야. 그러면 용융곡선 이전의 온도기 때문에 얘는 무슨 상태일까? 그치, 고체 상태인 거야. 근데 이 고체가 온도가 점차 증가해서 용융곡선을 넘게 됐어. 자, 용융곡선을 넘게 되는 이 순간은 우리가 무슨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치,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즉, 자, 녹는다. 얘 녹는다는 거야, 녹는다. 그러면 어디 지점을 넘어야 되는 거야? 그치, 용융곡선을 넘는 지점만 우리가 액체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건을 한번 써볼게, 얘들아. 자, 녹는다. 녹는 것의 조건은 그 지점의 암석이나 멘틀의 그 지점의 녹는 점보다 그 지역의 그 지점, 이 온도가 어때야 되냐면 얘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아, 요거 지금 말로 써놓은 거 이해 못한 친구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간단하게. 이 용융점보다 높게 되는 그 지점의 온도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야. 즉, 용융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융점을 넘어서야 된다. 얘가 조건이에요. 되겠지? 그래서 요게 되면 이제 녹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지금 보면은 얘는 대륙지각, 얘는 해양지각, 대륙지각, 그리고 그 밑에가 멘틀이에요. 얘가 지각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녹아서 어떤 마그마가 될 수 있는지 자, 뒤에 한번 것을 보고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지금 여기 선생님 표에 정리해둔 거는 별표 되게 중요해요. 계속 지금 기출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마그마가 된다, 액체가 된다, 용융된다, 녹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느 지점을 넘어야 된다? 맞아, 용융곡선을 넘어서야지만 우리는 마그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자, 봐봐. 용융곡선을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 용융곡선. 자, 얘가 용융곡선이고, 그리고 얘도 용융곡선이고, 얘도 용융곡선이에요.
자, 여러분도 지금 유인물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조금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화강암의 용륜곡선, 그 다음에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륜곡선, 얘도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륜곡선이야. 즉 얘는 지각. 얘들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각이 뭐지? 맞아요. 대륙지각이에요. 그래서 대륙지각의 용륜곡선, 얘는 멘틀의 용륜곡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이게 뭐냐면 지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이제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앞에서 공부한 용융의 조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치? 자, 얘들아, 이 주황색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야 돼? 그치? 이 연두색의 용융 곡선을 넘어서야지만 마그마가 되는 거야. 그치? 그 조건을 봤더니 여기에 세 가지 지점을 볼 수가 있었어. 자, 첫 번째, 1번. 자, 1번 먼저 한번 봐볼게. 1번을 봤더니 처음에 A 지점의 온도였어요. 그치? 그런데 얘가 이 초록색의 용융 곡선을 넘어서 뭘로 바뀐 거야? 이 지점은 고체였지만 이 연두색을 넘게 되는 이 순간부터는 액체가 되는 거잖아. 근데 1번은 어떤 조건이 증가한 거지? 그치? 온도가 증가했네. 아, 온도가 증가했던 용융곡선을 넘었네? 그래서 마그마가 됐네? 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이게 편집이 요거 1번이 요거예요. 자, 1번은 뭐가 상승한 거야? 그치? 온도가 상승해서 마그마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상승했네. 볼게. 지구 내부의 온도가 상승을 해서 화강암의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아진 거지. 그러면서 대륙지각이 용융된 거야. 왜냐면 이 연두색이 무슨 곡선이었으니까?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었으니까 대륙지각이 녹는다라는 거야. 일단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지, 그치? 대륙지각이 용되어 마그마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대륙지각이 하부가 온도가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뭐냐면 화강암이 녹아. 자, 화강암은 유무남질 계열의 마그마예요. 그래서 유무남질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점에서 보면 우리는 안산암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온도가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안산암질과 유무남질 마그마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 마그마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돼요. 왜 그렇다? 대륙지각이 녹았기 때문이다. 왜?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라고 보면 돼. 되겠지? 그러면 앞에 그림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앞에 어디서? 이 대륙지각 하부를 녹이면 무슨 암이? 그치,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조건은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자, 2번을 봤더니 자, B에서 어디로 간 거냐면 B-로 간 거야. 얘들아 봐. 자, 주황색 이 지점까지는 지금 이 연두색 그 전에 전부 다 무슨 조건이냐? 고체 상태야. 그런데 이 연두색 지점을 넘게 되는 순간부터 여기는 이제 액체가 되는 거지. 근데 액체가 되는 조건이 지금 얘 올라갔어. 자, 깊이가 올라갔어요. 자, 깊이가 올라갔다라는 소리는 뭘까? 압력이 낮아진 거지. 지표로 올라온 거니까. 그치? 그래서 2번의 조건은 압력이 감소하면서 마그마가 된 조건이에요. 그래서 볼게. 멘틀 물질 상승으로 압력이 감소하면서 용융점이 낮아져 마그마가 됐다. 얘들아, 멘틀을 녹였지? 멘틀을 녹였으니까 어떤 암이 되냐면 SiO2 함량이 적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친구들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어. 자, 멘틀은 감람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람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 잠깐 순간에 성분이 몇 개가 빠지면서 우리는 멘틀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된다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멘틀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볼 수 있다. 자, 그럼 압력 감소가 되는 이 지구상의 부분을 찾아보면 어디서 되냐면 자, 멘틀이 올라오지. 멘틀이 올라오게 되는 부분은 두 가지 배웠어, 우리. 해령과 열점을 배웠어. 그치? 그래서 여기 보이는 해령과 열점에서 멘틀이 상승하면서 어떤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두 부분에서는 압력 감소로 인해서 마그마가 형성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해령. 멘틀의 상승률을 따라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다음 두 번째, 자, 뜨거운 플룸 상승률. 이거 뭐야? 그치, 열점이지. 결국 뜨거운 플룸도 뭐야, 얘들아?
하부, 멘틀과 핵의 경계에 있던, 즉 멘틀 물질이 올라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마그마가 된다라는 거. 얘들아, 지금 선생님 빨간색 쓰는 거지? 요런 거. 연결 잘 시키세요. 알겠지? 연결. 자, 3번 그래프 한번 볼게. 자, 3번은 좀 특이해, 얘들아. 자, 연두색의 용융곡선. 지금 이게 멘틀이, 보세요. 자, 멘틀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연약권 멘틀이지? 그냥 멘틀일 수도 있고, 그냥 멘틀. 근데 지금 여기서 지각이 냉각이 되면서 이렇게 섭입을 해. 이거 해양지각이 섭입을 하지. 근데 해양지각에서는 어떤 것들이 포함하고 있냐면 이렇게 OH기를 포함하는 광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섭입하면 섭입할수록 깊이 들어가지. 깊이 들어가니까 압력도 받고 온도도 증가한단 말이야. 온도도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해. 그러면서 광물들이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압력 때문에 요런 OH기가 포함된 광물들이 빠져나와. 자, 해양지각에서 빠져나오면 어딜 만날 수밖에 없을까? 그치, 멘틀을 만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OH기는 결국 물을 의미해. 그래서 해양지각이 섭입을 하면서 그 함수광물이라고 하거든. 요런 것들을. 자, 함수광물이 빠져나오면서 멘틀을 녹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자, 원래 처음엔 이거지만 해양지각이 섭입을 하면서 함수광물,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온 거야. 그러면서 용융곡선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즉, 물 때문에 녹는 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될까? 용융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마그마가 되는 온도 자체가 낮아지겠지. 왜냐하면 여기 있던 지점이 얘만 넘으면 액체가 되는 거잖아. 이해될까요? 그래서 3번의 조건은 뭐냐면 얘들아, 이 3번의 조건은 이 용융곡선이 물을 포함하게 되면서 낮아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여기 봐봐. 조금 지우고 다시 설명해볼게. 자, 처음에는 이 지점이 있었어, 얘들아. 이 지점을 생각해볼게. 여기 별표가 있었어. 자, 이 별표일 때는 용융곡선이 여기 있어. 얘를 넘지 못하니까 얘는 아직 고체 상태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별표가 섭입을 하면서 용융곡선이 이 지점에서 얘로 바뀐 거야. 바뀌었어. 그럼 얘는 이 지점을 넘게 된 거지? 별표가. 그러니까 얘는 액체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의 조건, 3번은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물의 공급. 다른 말로 하면 얘가 함수 광물이 빠져나온 거야. 물의 공급으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용융돼. 이해되지? 근데 어쨌든 3번도 결국엔 누가 녹는 걸까? 멘틀이 녹는 거니까 처음에 어떤 마그마가 생성이 될까? 처음에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야. 자, 잘 봐. 이거 3번은 중요해요. 자, 3번은 섭입을 해야 되니까 섭입대 근처에서 볼 수가 있어, 얘들아. 잘 봐, 여기. 자, 해양지각이 냉각이 되면서 지금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어. 근데 섭입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을 크게 받아서 여기에 있던 함수광물이 멘틀로 빠져나온다 그랬어. 그치? OH기가 포함됐어. 그럼 처음에 이 지점에서는 어떤 마그마가 되냐면 이 지점에서는 멘틀을 녹였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를 처음에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액체 상태가 됐으니까 밀도가 가벼워지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자, 위로 올라갔던 이 섭입대 부근이니까 누굴 만나요? 지각을 만나, 대륙지각을. 근데 대륙지각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화강암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화강암, 유문암 똑같은 말이에요. 자, 화강암,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게 된 거야. 여기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면서 대륙지각을 녹여. 녹이니까 당연히 얘로 구성된 화강암질 마그마가 되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화강암, 유문암질 마그마. 그러면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화강암질 마그마를 또 만든 거야. 그럼 봐. 결국에 위로 터지겠지. 점차 올라오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 현무암과 화강암, 유문암 얘네들이 합쳐지게 돼. 그럼 마지막에 지각 위에서 터질 때는 현무암과 이 두 가지를 합친 중간 마그마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중간 마그마 뭐라 그랬지? 맞아요. 안산암질 마그마를 생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볼게. 이 섭입대 근처에서는 자, 처음에 누구를 만든다? 멘트를 녹이니까 현무암. 그리고 걔가 올라오니까 누구를 만들어? 유무남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현무암 플러스 유무남이 돼서 누구 된다? 그 중간이 안산암질 마그마를 만든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 안산암질이 영어로 하면 안데사이트예요. 자, 안데사이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맞아. 1학년 때부터 안데스 산맥에서의 그 안산암인 거야.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도 결국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서 생긴 산맥이지, 이렇게 섭입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안산암질 마그마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섭입대 근처에서는 현무암, 안산암, 그 다음에 유무남질, 마그마를 전부 다 볼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얘들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용융 곡선과 조건 그리고 생성 장소들을 좀 융합시켜 가면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될까? 그러면 이제 오늘 개념 설명이 다 끝났고, 뒤에 있는 문제풀이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시 오면은 복습하 가면서 문제 푸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 7번 문제 한번 볼게. 이 7번 문제는 작년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인데 개념 잡기에 굉장히 좋아서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어요. 자, 보세요.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장소는 섭입대 부근이에요. 맞지? 자, 해볼게. 해양판이 섭입함에 따라 가열되고 그 속에 포함된 함수광물, 해양판에 속해 있는 이 광물이야.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 물의 영향으로 연합권이 부분 용융되어 주로 어떤? 연약권, 멘틀이 녹이니까 얘는 어떤 마그마? 그치,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 마그마가 부력받고 밀도가 낮아지면 상승을 해요. 상승하면 누굴 만나요? 대륙지각을 만나요. 대륙지각 하부에 도착하면 얘를 용융시켜서 어떤 마그마를 만들까? 그치, 유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현무암과 유무암을 합친 어떤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현무암, 유무암, 안산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얘들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마그마 활동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얘들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변동대는 뭐냐면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마그마 활동 조건 생성 등을 오늘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교과서로 반드시 복습하고 그 다음에 퀴즈 과제 꼭 풀고 출첵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 오프라인 시간에서 다시 만나면 복습하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